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뭔가 늘 공허하고 성과는 달성했는데 성장한 느낌은 없고 남들 따라 자기 개발도 해봤는데 결국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는 그런 답답한 말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38살 평범한 회사원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바로 가마에서 산산이 깨져버린 제 화분 한 조각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남의 성공을 폭사하려고만 했는지, 그리고 진짜 제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던 삶에서 벗어나 저만의 색깔을 찾아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솔한 경험담입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도 분명 여러분만의 답을 찾는 실마리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민수입니다. 38살 중견기업 과장.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 8시 50분에 출근하고 저녁 9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안정적인 삶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무언가 빠진 듯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을까요? 성과는 달성했는데 성장은 없는 것 같고 목표는 이뤘는데 목마름은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회사 동료 정훈이가 갑작스럽게 사표를 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2살 어렸지만 실력도 좋고 승진 가능성도 높았던 친구였습니다. 모두가 의아해했지만 저는 묘하게 부러움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뭔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거죠. 며칠 후 정훈이를 만났습니다. 예전과 달리 편안한 옷차림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에 활기가 넘쳤고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형, 저 요즘 도예를 배우고 있어요. 도예요? 그게 뭐예요? 필그로 그릇이나 화분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정훈이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표현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저에게는 5분이 5시간처럼 느껴지는 일들만 가득했는데 그에게는 그 반대의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그동안 다른 사람이 되려고 너무 애썼던 것 같아요. 김 과장님처럼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려 하고 이 부장님처럼 골프를 배우려 하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들을 따라잡을 수 없더라고요. 제가 저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훈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도 그동안 남들의 성공 비법을 따라하기만 했던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추천한 자기계발서를 읽고 성공한 사람들의 루틴을 흉내내려 했지만 결국 저는 저가 아닌 누군가의 복사본이 되려 했던 거죠. 다음날 토요일, 저는 정훈이가 다닌다는 도예 공방을 찾아갔습니다.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공방이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 흙냄새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물레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의 손 위에서 흙덩이가 마법처럼 그릇 모양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체험해 보시겠어요? 처음 만져본 흙의 감촉은 이상했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지만 손에 힘을 주면 제 뜻대로 모양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힘을 잘못 주면 흙덩이가 일그러지고 너무 조심스럽게 만지면 아무 모양도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흙이 말을 안 들으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흙도 생각이 있어요.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흙과 대화해보세요. 할머니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든 것을 제 뜻대로 통제하려 했던 것 같았어요.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그대로 실행하려 했지만 인생은 제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주말마다 도예 공방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만드는 것마다 실패작이었고 다른 수강생들과 비교하며 조급해했습니다. 특히 저보다 늦게 시작한 주부님이 저보다 훨씬 예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어요.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 씨, 옆 사람 작품 보지 마세요. 지난주에 민수 씨가 만든 것과 오늘 만든 것만 비교해 보세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또다시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남보다 잘하려 하지 말고 어제의 저보다 조금씩 나아지면 되는 거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흙을 만질 때만큼은 온전히 제 자신이 되었어요.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도 승진에 대한 걱정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지금 이 순간 제 손끝에서 태어나는 형태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진짜 심장이 뛰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주어졌고 상사는 경쟁사를 벤치마킹해서 빠르게 따라잡으라고 지시했어요. 저는 고민 끝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단순히 경쟁사를 모방하는 대신 우리만의 독창적인 접근법을 시도해보자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미 검증된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해? 상사의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동료들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성공은 정말로 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남들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해서는 절대 그들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결국 프로젝트는 기존 방식대로 진행되었고 예상대로 평범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는 실망했지만 동시에 확신도 생겼어요. 제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즈음 도의 공방에서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공들여 만든 화분이 가마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깨져버린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와 깨진 화분 조각들을 주워 모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작품이에요. 깨진 것에는 깨진 것만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걸 킨츠기라고 해서 깨진 자리를 금으로 메워서 더 아름답게 만드는 기법이 있답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실패도 하나의 경험이고 그 경험이 쌓여서 저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저는 그날부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회사에서도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도예에서 배운 것들을 업무에 적용해 보기 시작한 거죠. 급하게 결과를 내려 하지 않고 천천히 과정을 즐기며 일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경쟁이 아닌 협력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프로젝트가 생겼습니다. 저는 도예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제안서를 작성했어요. 흙을 빚듯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가마에서 굽듯 시간을 두고 천천히 완성해가는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이디어가 채택되었고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임원들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성공이 온전히 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도예 할머니의 가르침, 정훈이의 용기, 흙이 주는 영감, 동료들의 협력, 심지어 깨진 화분까지. 모든 것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지금 저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도예 공방에서 흙을 만지며 하루의 피로를 풀고 주말에는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전시회를 준비하기도 해요. 제가 만든 작품들이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을 주는 것을 보면 그 어떤 회사 성과보다도 뿌듯합니다. 도예를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도 흙을 빚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급하게 서두르면 모양이 일그러지고 너무 조심스럽게만 하면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적당한 힘과 인내심, 그리고 흙과의 대화가 필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남의 작품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만든 멋진 화분을 보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저는 제가 만든 작품에 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만의 색깔이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원본이거든요. 지금 제 책상 위에는 제가 처음으로 완성한 작은 찻잔이 놓여 있습니다. 모양도 삐뚤고 색깔도 고르지 않지만 그 안에는 제가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가 담겨 있어요. 그 찻잔으로 차를 마실 때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배운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남의 성공을 복사하려 하지 마세요. 성공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시행착오, 그리고 관계들이 만들어내는 고유한 합작품이거든요. 대신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일을 찾으세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해 보이고 돈이 안 된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만의 색깔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몸을 먼저 움직이세요. 생각은 나중에 따라올 겁니다. 어제의 여러분보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으로 충분해요.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새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름다운 원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실패와 방황을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맞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남들과 비교하며 힘들어 하시거나 열심히 사는데도 뭔가 공허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여러분만의 심장이 뛰는 일을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찾으셨지만 시작하기가 두려우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도예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걷기든, 글쓰기든, 요리든, 정리든, 여러분이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제의 여러분을 넘어선 작은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도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를 제가 아침마다 찻잔에 따뜻한 차를 우려내듯 정성껏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모두 서로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나 용기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하거든요. 저도 여전히 제 삶의 흙덩이를 빚어가는 중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깨지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저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속도로 천천히 빚어가세요. 여러분 모두가 각자만의 아름다운 원본으로 빛나시길 응원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